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원쌤입니다. 저번 주에 영웅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요. 여운이 좀 남아갖고 감상평을 좀 한번 남겨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될 만한 지식들을 한두 개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07년부터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사형 집행일까지의 약 3년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907년에 정미칠조약이 체결될 때 그 한일 시인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안중근이 러시아 에너지 망명해갖고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 1908년에 의병 조직을 만들어갖고 국내 진공작전을 두 차례나 성공하면서 꽤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일본 놈들은 의병대를 도적대 정도로 취급하면서 해적단이나 마적단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는 군대 대 군대로서 지금 전쟁을 하는 중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국 공법에 따른 전쟁 정의를 지켜나가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잡았던 포로들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화근이 되었고 패배의 원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국가 간의 정의나 전쟁의 정의를 지켜나가면서 정당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요 시기 즈음이 불행하게도 한국의 독립운동하는 데는 좀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러일전쟁이 1905년에 끝나는데요. 그 2년 뒤인 1907년에 러시아 일본 간의 제1차 러일 협약이 체결되게 돼요. 그 러시아 일본 간이 이제 친구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해주 내에서 한인들이 의병 활동하는 게 되게 안 좋아진 상황이 됐어요. 한인 의병 활동에 대한 러시아인의 감시가 되게 심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안중근 의병의 패배까지 겹치면서 한인 독립운동 사회 내에서 의병식의 강경파 활동에 대한 회의론이 이제 되게 높아지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의병식의 강경 노선보다는 실력을 키워서 후위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온건파 노선이 점점 좀 우세해가고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실질적인 후원자였었던 최재형이라는 분도 온건파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중근의 의병 활동은 사실상 되게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막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최재형이 안중근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몰랐으면 그냥 지나갔을 대화인데 가게라도 운영하면서 후위를 도모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당시 그 강경 노선을 가진 사람과 온건선 간의 약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노신사가 있어요. 그 안중근하고 더불어서 이제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최재형이라는 분을 모티브로 한 분이에요. 최재형은 1860년대 러시아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갖고 거기서 이제 고생을 정말 많이 해갖고 사실상 이제 러시아 양부모 밑으로 들어가갖고 러시아 말도 빨리 익히고 러시아 사회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입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한인 정착사회, 한인 이민사회를 보호하는 데 쓰시고요. 한인 독립운동하는 투자하셨던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해주 독립운동사의 가장 족적이 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거의 이제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최근에 독립운동사에서 두각되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최근에 한국사 능력 검정심에서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중소기를 1990년대 했었는데 러시아 독립운동사 연구를 그 이후로 이제 전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쪽 측에 대한 연구가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거기에 대한 연구나 관심도도 좀 더 높아지고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던 그 안중근 의거 직전에 그 정보를 제공하던 대동공보사라는 신문사 있었잖아요. 그것도 거기 사장님이 최재형이었었다고요. 그 최재형과 대동공보사가 안중근 의거의 그 실질적인 후원자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차근차근 좀 더 이렇게 알려져 가야 되는 주제입니다. 요 시기에 연해주에 이제 두 가지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09년에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기 전에 바로 전에 1908년에 미국에서 장인한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을 사살합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그 홍보단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이 한국 지배하는 게 조선인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미국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이걸 들었었던 미국에 있었던 한인 교포들이 이제 격분해갖고 그 사람을 찾아가 이제 쏴 죽인 겁니다. 직접 쏜 분이 장인아니고 전명훈은 이제 불발돼갖고 안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무죄 석방됩니다. 한인들이 이제 변호 활동도 했었고요. 그 무죄 석방되면서 전명훈이라는 분이 이 연해주 지방에 와갖고 그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서 연해주 지역이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연해주 독립운동 사회가. 안중근의 의거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첫 번째 소식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 얘기고요. 이제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도에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게 돼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 지사들 몇 분이 하얼빈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조덕선과 조도선이 하얼빈 도착하기 전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채가구역에 이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안중근과 유동하가 종착지인 하얼빈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열차가 도착해갖고 열차 내에서 이토하고 러시아 재무부 장관이 30분간 중요 회담을 하고 그 뒤에 이토가 내려갖고 러시아 의장대 사열을 받는 중에 이제 안중근이 그 총탄 3발로 쏴 죽인 거예요. 이게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거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안중근이 일본 법정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을까 이제 내심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거는 설명되지 않았더라고요. 리뷰를 통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안중근은 대한제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제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리고 잡혔었던 지역도 이 러시아 세력 지역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기가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재판소도 아니고 러시아 재판소도 아니고 대한제국의 법으로 재판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었던 러시아가 안중근을 일본에 인도합니다. 러시아 헌병이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얼빈이라는 지역에서 저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바닷가 지역에 있었던 여순까지 리순까지 이동을 했었던 겁니다. 리순 감옥에 갇히고 리순에 있었던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본 판사에 일본 변호사를 두고 일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되게 불리한 형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사형으로 이어지게 됐었던 거였었어요. 만약에 러시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은 전쟁 포로로 대우를 받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소한 사형은 면했었을 겁니다. 최재형이 그 러시아 재판을 받게 하려고요. 러시아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 재판소로 갔던 거였었어요. 일본 재판소로 가고 난 뒤에도 최재형은 영국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까지 선임해갖고 이 재판 변론을 도와주려 했었는데 일본 재판소에서 그걸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본 변호인만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변호사도 들어올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하에서 재판을 받았었던 거였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인데 한국법도 아니고 일본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었어갖고 안중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뤄주시진 않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안중근이 독실한 천주교인이다 보니까는 안중근 의거에 대한 천주교인의 그 태도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안중근과 관련된 그 신부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이제 미텔 대주교가 있고요. 조선 대주교입니다. 그리고 빌렘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에 썼던 안중근은 죽기 전 마지막 옥중 성사를 위해서 천주교에다가 사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 안중근 동생은 안중근 집안하고 인연이 있었던 빌렘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성체성사를 요구를 해요. 빌렘 신부가 조선의 대주교였었던 미텔 주교한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당시 조선의 대주교였었던 미텔 주교는 살인자한테는 성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반대하고요. 그리고 평신도였었던 안중근을 신자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미텔 주교한테는 이제 가지 말라고 명을 합니다. 안중근을 세례줬던 사람, 그리고 안중근 집안을 세례성사로 이제 인연을 맺었던 분이 빌렘 신부란 말이에요. 그 극 처음에 보면은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을 도마라고 부르거든요.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세례로 인연을 맺었었던 사람이고 안중근의 영적 그 스승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빌렘 신부란 말이에요. 이제 그분은 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리순으로 향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안중근을 그 성사를 해주는데요. 심지어는 일본 검찰들도 성사하는 걸 허락을 하는데 미텔 주교는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때 성사를 할 때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했답니다. 마지막이니까 안중근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지막 말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부러 이제 느리게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해주고 오셨답니다. 조선 들어왔을 때 미텔 주교가 빌렘 신부를 처벌합니다. 처벌하고 결국은 조선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이 미텔 주교의 영향으로 한국 천주교는 그 안중근 의거에 대한 역사 평가가 이제 미흡하다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다가 1993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안중근의 의거가 일제 무력 침략 앞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했었던 정당한 행위다. 정당 방위로 볼 수 있고 이걸 의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안중근 의사를 천주교인으로서 이제 복권시켜주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게 돼요. 그러고 이제 평가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등장했었던 미텔 주교하고 조지프 빌렘 신부라는 그 두 분의 신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미텔 주교라는 분은 한국 천주교의 교사를 확장시키는 데는 되게 큰 역할을 했지만요. 조선인들이 처했었던 현실보다는 현실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되게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 문제 같은 거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었고 오히려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분이었었어요. 그에 비해서 빌렘 신부는 대체로 이때 선교사분들이 오면은 비문명국을 문명국으로 만들어주는 메신저라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었었단 말이에요. 이제 빌렘 신부도 그런 분이었었는데 안중근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안중근의 의거를 바라보면서 이 신부님은 한국 독립운동에 이제 눈을 떠가신 분이었었어요. 조금씩 이제 변화하셨던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문명국인 선교의 대상국으로만 바라보던 인식에서 한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변해갔던 신부였었습니다.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안이사의 그 마지막을 함께한 신부이자 사제였었고요. 마지막에 되게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옥중에 있었던 남아있던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안중근의 정면이 보이고 안중근의 두 동생의 뒷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빌렘 신분의 뒷부분이 보이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실제 있었던 사진을 영상에 그대로 담으려고 이제 노력해갖고 똑같이 만든 장면이더라고요. 그 실제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기 전에 영화에 나왔었던 기억에 나는 부분만 팩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돈이학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안중근이 계몽운동에 참여했었던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안중근이 운영했었던 학교입니다. 여기 참여했다가 국채부장운동도 참여했었어요. 관서지부장으로. 그랬다가 고해에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면서 망명을 하게 됐던 겁니다. 1차, 2차 국내 진공작전 성공했었던 사실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그 후에 일본군한테 패배했었던 일. 그리고 그 과정에 일본군 포로를 풀어줬었던 일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만국공법에 따른 룰을 지키려고 잡은 일본군을 이제 풀어줬던 겁니다. 그 정의에 따른 군사활동을 하겠다고 해갖고 했었던 겁니다. 1909년 3월에 12명의 단원들이 단일동맹을 맺고 3년 이내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을 죽이지 못하면 가결로서 그 죄를 사죄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그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거사를 결심하면서 안중근 뒤에 사진들이 쭉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중근이 회상하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중근 시대에 있었던 사진이 아니라 안중근 사후에 찍힌 사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현재 우리 시선에서 보는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법정에서 일본인에 대해서 한 사과의 말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팩트입니다. 천주교인으로서의 개인의 양심과 그리고 대한의병 참모중장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자기 마음 있잖아요. 이게 항상 병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앙인으로서의 그 살인에 대한 죄책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의병 참모중장으로서의 그 군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양과 같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갖고 그 갈등을 보여주는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는 법정에서 말했었던 이투의 지명 15가지 있죠. 그거는 그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인 겁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향수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순국 직전에 이제 수의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수의를 입고 사형장으로 나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되게 이제 위축되게 마련이거든요. 그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되게 의연한 모습을 끝까지 보셨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재판관이나 감찰관, 간수까지 안중근 의사의 태도에 동화되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 헌병 간수한테 써준 묵서가 있는데 일본 받은 그 헌병 간수가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이제 퇴직을 하세요. 자기 죽고 난 뒤에는 와이프 죽고 난 뒤에는 처조카한테 그걸 물리면서 계속 보관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80년대인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거를 다시 기증을 해주세요. 거기서. 지금 가면은 광화문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거든요. 현대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기회 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수감 중에 자서전하고 동양평화론을 썼었는데 그 동양평화론이 안중근이 구상했었던 한중일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아이디어였었어요. 여기에는 마치 지금의 EU처럼 경제 공동체와 정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폐와 공동시장을 가지고 만주에다가 평화회의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중일이 만약에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은 이 안중근의 구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갖고 안중근 서거 100주년 기념해였었던 2010년에 안중근의 동양 평화 정신을 이 한중일의 평화를 위해서 이걸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논의가 됐었단 말이죠. 완성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이제 영화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다시 읊어드렸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는 조금 약간 좀 의아했었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좀 봤었는데 뒷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앞부분의 그 내용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을 정도로 되게 몰입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사회장에 왔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을 들숨날숨을 같이 할 정도로 되게 공감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극장에 가셔갖고 이 감동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의 생애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천주교인으로서의 안중근 개인의 정체성과 대한독립의병 대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경험하는 데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묵직한 감동을 받아보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이런 영화 리뷰를 좀 해보게 됐는데 나중에 그걸 계속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 영화 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나둘씩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신다는 글이 있으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덩굴덩굴 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